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노벨 물리학상 해설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1951년부터 1960년까지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먼저 1951년 노벨 물리학상은 존 코크로프트하고 어니스트 토마스 신턴 월턴, 아이고 어려워. 그리고 노벨 화학상 탄 사람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에딘 매티슨 맥밀런하고 글렌 피어더 시버그, 이렇게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노벨 물리학상 코크로프트 영국 사람이고, 월턴은 이제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속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알파 입자뿐만 아니라 양성자를 가속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핵 반응을 시도하고 그걸 이제 분석한 그런 업적으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크게 다가오는 게 없죠. 노벨 화학상이 1951년은 더 다가오는 게 있는데, 맥밀런 시보고 둘 다 미국 사람이고요. 자, 그 자연적으로 그 존재하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가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원자 번호 92번, 뭐 영어로는 유레니엄. 그런데 그 이상,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 이상은 물론 자연적으로 존재하긴 하는데 아주 잠깐,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이제 만든 건데, 그래서 맥밀런은 원자 번호 93번 넵투늄, 그 다음에 시보그는 일단 원자 번호 94번 플루토늄. 근데 이게 이름이 좀 재밌어요. 예? 어떻게 이게 이제 그 태양계하고 관계가 있는데, 우라늄은 우라노스, 그러니까 천왕성이에요. 천왕성. 그 다음에 넵튠은 그 뭐 그리스어로 하자면 포세이돈인데 해왕성, 바다의 왕. 그 다음에 이제 플루토늄은 플루토, 천왕성. 이렇게 물론 이제 천왕성이라 명왕성. 물론 이제 명왕성은 이제 그 새로운 기준에 따라 행성이 아닌 걸로 되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그 이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나만 재밌나? 그리고 사실 15근은 주기율표를 보면은 원자번호 93번 넵투늄, 94번 플루토늄.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요. 쭉 해가지고 원자번호 93번 로렌슘까지. 그래서 이게 전에 그 노벨 물리학상들 수상자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예를 들어 뭐 퀴륨은 이제 퀴리 그 부부 이름에서 따왔다고 볼 수 있고, 페르미는 페르미 이름에서 따왔다고 볼 수 있고, 뭐 이거는 103번 로렌슘, 이거는 그 사이클로트론을 개발한 로렌스 그 사람 이름을 딴 거고. 그러고 보니 이제
일단 원자번호 102번, 예, 노벨상 아예 제정한 노벨의 이름을 딴 노벨륨. 그다음에 99번은 그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시보그가 원자번호 한 103번까지는 다 발견했다고, 이제 다 합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더 있긴 한데. 그리고 시보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원자번호 106번 시보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951년도 노벨상 화학상을 탄 시보그가 뭐랄까 워낙 좀 두각을 드러내죠. 예, 또 뛰어나죠. 그래서 1951년은 물리학상뿐만 아니라 화학상까지 다루어 봤습니다. 자, 다음 1952년 노벨 물리학상은 펠릭스 블로우하고 에드워드 밀스 퍼셀, 일단 뭐 미국 사람, 정확하게 블로흐는 원래 스위스 사람인데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간 거고, 어쨌거나 그래서 뭐 앞서서도 그 핵 자기 공명, 원자핵에 이제 자기 모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핵 자기 공명, 그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 NMR, 이걸로 이미 좀 관련 있는 사람이 노벨상을 탄 적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더 본격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핵자기 공명이 이제 나중에 응용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많이 쓰는 그 MRI, 매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지, 그러니까 자기 공명 영상법, 그게 바로 이제 핵자기 공명을 이용한 거예요. NMR 이용한 게 MRI. 예.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 그런 선구적인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블로크하고 퍼셀이 1952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50년이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물리학 수준을 넘기 시작해요. 자, 1952년은 이만하고요. 자, 다음은 1953년 노벨 물리학상은 프리츠 제르니케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예, 위상차 현미경을 이제 그 개발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위상차 현미경 사진이라고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근데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위상차 현미경인지 그냥 보통 현미경인지 뭐 알 도리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빛 두 개를 비춰가지고 그 두 빛의 위상차를 이용을 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투명해서 그냥 현미경으로 보면은 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위상차 현미경을 이용을 하면은 그런 투명한 세포,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도 잘 관찰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적으로 1953년 노벨 물리학상을 제르니케 이 사람이 수상을 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1954년 노벨 물리학상은 이게 나름 거물인데, 막스 보른하고 발터 보테 이 사람들이 수상을 했고요. 예, 둘 다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독일이 이제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막스 보른, 막스 보른은
거물급이에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 보면은 보른의 확률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보른의 확률 해석. 뭐냐면 요거를 뭐 푸사이 혹은 사이 이렇게 읽는데 이제 파동함수.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이제 풀면은 이 파동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푸사이가 무슨 뭐냐. 아무튼 근데 그게 뭔지 엄밀히 말하면 슈레딩거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보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 파동수가 일반적으로 복소수인데 복소수의 절대값의 제곱을 구하면 이게 확률 밀도라는 거예요. 예, 이거 이렇게 이제 보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른의 확률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른 준거물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테는 그 소립자들 그 관찰을 할 때 이제 코인시던스 메서드라고 해서 그 뭐 일치 방법이라고 해서 잘 측정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연구를 한 업적으로 이렇게 해서 195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보론의 확률해서 물리학에서는 그러니까 물리학 양자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에요. 자, 그걸로 노벨상을 탔고요. 1954년. 자, 이번에는 1955년 노벨 물리학상은 윌리스 유진 램 양이야? 네. 램 그리고 폴리카프 쿠시 그래서 램은 램도 그렇고 쿠시도 그렇고 둘 다 미국 사람입니다. 쿠시는 이름이 뭔가 동유럽스러운데 아무튼 국적은 미국이에요. 어떤 업적이냐면 그 전자의 이제 자기 모멘트를 측정을 하는데 그 생각보다 값이 크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전자의 자기 모멘트를 측정하는데 그 값이 생각보다 크더라. 그래서 그거를 램 시프트, 램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 전기역학, 그러니까 퀀텀 일렉트로 다이내믹스, 약자로 QED 라고 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제 물리학 분야죠. 물리학 분야 QED.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발전하도록 동기를 제공해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램과 쿠시가 1955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아, 굉장히 어렵죠? 자, 다음은 1956년 노벨 물리학상은 뭐라고 쓴 거야? 존 브래드필드 쇼클리 하고 존이래. 윌리엄 브래드포드 쇼클리, 그 다음에 존 바딘, 그 다음에 월터 하우저 브래튼, 세 사람이 1956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는데 세 명 다 미국 사람이고요. 또 바딘은 나중에 또 노벨상을 또 타요.
초중도 이론으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탄 업적이 뭐냐? 예, 이건 일반인들도 잘 아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예,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1956년 노벨 물리학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스터 실물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보면은 전극이 세 개예요. 전극이 세 개. 그래서 보면은 세 개인데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20인지 뭔지 그거는 해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E는 이미터, 에미터, C는 컬렉터, B는 베이스 뭐 이래요. 이렇게 세 개의 전거를 가지고요. 요 위에 있는 건 방열판이에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방열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실물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뭘 하느냐? 작은 신호를 큰 신호로 바꾸는 증폭 회로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2m 공통 증폭 회로가 있는데 여기 2m 거기 공통으로 있고, 그래서 베이스 쪽으로 작은 전류 IB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컬렉터 쪽으로는 큰 전류가 들어간다,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증폭률 게인, 증폭률이 이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분의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정의되거든요. 그래서 큰 신호를 작은 신호를 큰 신호로 증폭하는 데 사용되는 게 트랜지스터인데, 자, 이 트랜지스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지금의 이제 전자공학이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대단한 업적으로 이 세 명이 1956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이 꼭 뭐 순수 분야만 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응용분야라고 할 수 있는 데도 수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만하고, 자, 다음은 1957년 노벨 물리학상은 전닝양, 정다오리, 원래 중국이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중화민국 대만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양전닝, 리청다오 이렇게 성을 먼저, 근데 그냥 서양식으로 성을 뒤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하고 리,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연에는 많은 대칭성이 있어요. 많은 대칭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거울이 있다 그러면은, 평면 거울이 있다 그러면은 거울 뒤쪽에 똑같은 내가 존재하죠. 그래서 거울 앞쪽이나 거울 뒤쪽이나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양하고 리가 그렇지 않다. 그런 좌우 대칭이 깨진다. 그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했나? 이론적으로 예측을 했고, 나중에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되었죠. 사실이야, 진짜야,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양의 경우에는 밀레니엄 문제라고 해서 그 21세기 이제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그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양 밀스 가설이 있어요. 그거의 양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양하고 리의 이런 업적들은 결국 이제 물리학에서 양자장론이라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야의 를 개발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을 해주게 돼요. 모티베이션,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 그런 이유에서 굉장히 대단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57년도 노벨 물리학상이었고요. 자, 다음 1958년 노벨 물리학상은 파벨 알렉세이 체렌코프, 그 다음에 일리아 미하일로비치 프랑크, 그 다음에 이고르 예브 게니에비치 탐. 아이고 어려워라. 이름을 쓰도 알 수 있지만 뭐 러시아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때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 소련 사람들이 저들이 탔어요. 그래서 뭐 체렌코프 복사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얘기하고, 일단 탐부터 탐 이분은, 이 사람은 사하로프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사하로프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인데 원래는 그 사람도 이제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탐하고 사하로프하고 같이 핵융합 발전에 사용되는 토카막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고안한 걸로 유명합니다. 탐은 그렇고, 체렌코프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잔잔한 호수에서 그 물결이 일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배가, 아주 되게 빠른 배가 휙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삼각형 모양의 파도가 생기죠. 그건 2차원이고 3차원이면 이제 원뿔 모양의 이런 파동이 생겨요. 그거를 충격파, 쇼크웨이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파동보다 그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이 더 빠른 경우, 그러니까 소스가 더 빠른 경우, 그런 경우에 충격파가 발생을 해요. 자, 빛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경우도 보면은, 빛은 진공에서 제일 빠르죠. 그리고 진공이 아닌 다른 매질에서는 느려요. 그러다 보면은 입자보다 빛의 속력이 느려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빛에서도 충격파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체렌코프 복사라고 합니다. 뭐 영어식으로는 세렌코프 뭐 이렇게 복사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원자로에 보면은, 이 원자로에 보면은 이게 요런 게 이제 핵연료봉이에요. 뭐 핵연료봉이나 제어봉이나 뭐 그런 거 보면은 푸르스름한 색깔이 나죠. 이게 바로 체렌코프 복사예요. 그러니까 진공보다는 이 물속에서 빛의 속력이 느려지고, 그러다 보면 그 빛의 속력이 그러니까 빛을 방출하는 입자들보다 더 느릴 수 있어요. 입자의 속력이 빛의 속력보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보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르스름한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원자력 이런 핵폭탄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관련된 영화들 보면 푸르스름한 빛이 나오면은 막 덜덜 떨죠. 아, 방사능이 노출됐다 어쩌고저쩌고. 이 체렌코프 복사를 이제 떡밥으로 한 그런 장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바로 1958년도 노벨 물리학상 얘기였고요. 자, 다음은 1959년 노벨 물리학상은 에밀리오 세그레 그리고 오원 챔버린, 이름으로 봤을 때 세그레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미국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체인벌린은 그냥 순수 미국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 반양성자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입자하고 반입자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치 거울처럼. 그래서 입자에 이제 전자가 있으면은 전자의 반입자인 양전자, 그러니까 전자가 음전하를 갖는데 양전자는 양전하를 갖죠. 마찬가지로 양성자는 양전하를 갖는데 반양성자는 음전하를 가져요. 이 반양성자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입자하고 반입자가 만나면은 뿅 다 에너지로 바뀌어요. 반대로 에너지가 크면은 입자하고 반입자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거를 없어지는 거는 에너지가 쌍소면, 생겨나는 거는 쌍생성, 뭐 그렇게 불러요. 자, 이런 거 관련됐고, 나중에 또 세그레는 아까 제가 이제 물리학 학상 얘기만 하지만 화학상 얘기도 잠깐 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보다 더 원자 분모가 큰 거 얘기했는데, 우라늄보다 작은 것 중에도 주기율표에 몇 개 빈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테크네튬, 뭐 아스타틴, 요런 거 합성하고 또 세그레 이 사람하고 또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959년 노벨 물리학상을 탈 상당한 업적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주기율표 보면은 주기율표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원자번호 43번 테크네튬, 85번 아스타틴, 이런 게 이제 세그레가 관여한 원소들이에요. 자, 이제 1960년 노벨 물리학상을 보면은 도널드 아서 글레이저,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요. 그런 소립자의 운동을, 궤적을 측정하는 장치로 윌슨의 안개상자, 영어로는 클라우드 체인버, 그렇다고 이제 구름상자로 번역은 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안개상자. 자, 그 후에 이 글레이저가 거품상자, 버블 체인버라는 걸 발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 버블 체인버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주 잔물결들이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많아요. 잔물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안개상자보다 이게 좀 더 성능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 업적으로 글레이저가 1960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이제 어려워져 가지고 일반 물리학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들이 이제 줄을 이루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노벨 물리학상 해설 시리즈 6번째 시간 1951년부터 1960년 노벨 물리학상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